뉴욕시와 롱아일랜드 10만 가정과 업소의 전력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지역 대중교통의 복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던 중고차 가격이 샌디 피해로 인해 더 치솟을 전망입니다. 한국 대선 재외투표 등록자들에게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포괄 이민개혁 작업이 재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여전히 정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10만 가정과 업소에 전력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추워지고 있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뉴욕 시내와 롱아일랜드의 약 10만 가구가 전력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0일 뉴스 브리핑에서 롱아일랜드의 3분의 2, 스태튼 아일랜드와 라커웨이 등 3만 6천 곳이 아직도 정전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방 에너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43만 4천여 주택과 업소가 여전히 단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400개 공공주택의 87%에 전력이 복구됐지만 3만여 명은 가옥이 손상돼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가옥도 천여 채, 7만여 가구는 수도가 고장났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실의 물이 차 배전반과 난방 시스템이 파괴된 가정이 있습니다. 한편 파손된 주택들은 내일부터 연방 재난관리청이 지급 보증하는 신속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복구되고 있다는 관련 기관의 발표와는 달리 시민들은 늦은 복구에 고통받고 있는데요. 뉴욕시의 대중교통이 빠르게 정상화돼가는 것과는 달리 뉴저지 지역 대중교통은 복구가 늦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샌디로 피해를 입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뉴저지와 뉴욕시를 잇는 뉴저지 트랜짓과 패스트레인은 여전히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출퇴근 시간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스트레인 담당자인 마이크 마리노는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복구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확한 서비스 정상화 시점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해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뉴저지 트랜짓과 패스트레인의 일부 노선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뉴욕 펜스테이션과 하리슨 스테이션에서 맨해튼 33스트리트역까지 양방향 패스트레인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뉴저지 트랜짓 버겐 카운티 라인과 패스켓 밸리 라인은 오늘부터 단축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리탄 밸리 라인의 하이브리지부터 뉴아크 구간도 개통됐습니다. 미 동북부 지역의 차량 수십만 대가 이번 샌디로 물에 잠기거나 파손됐습니다. 가뜩이나 상승세를 타고 있던 중고차 가격은 이로 인해 더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자동차 업계는 샌디로 파손당한 차량이 최소 25만 대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들 차량들이 중고차 공급 마켓에서 빠지면서 전국적으로 중고차 평균 가격이 적게는 $7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고차 가격의 상승은 주로 미 동북부 지역에서 가장 확연하겠지만 여파는 서부 지역까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차량 판매도 올 4분기에 최대 4%까지 증가하는 등 샌디가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전문가들은 또 샌디 피해 차량 중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입하려는 자동차를 전국 중고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샌디로 인해 신규 차량 수요가 늘면서 올 4분기 전국 차량 판매는 최소 3에서 4%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도매 가격이 샌디의 영향으로 치솟았는데요.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해 아직 소매 물가는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다음 주쯤에는 정상화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마트들의 야채와 수산물 등 식료품 도매 가격은 샌디의 영향으로 치솟았습니다.
배추와 무 등 야채 도매가는 샌디 이후 10에서 15% 올랐으며 일부 해산물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생선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한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해 마트들은 인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매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일단은 소매가에 반영하지 않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뉴욕 한인 수산인 협회에 따르면 샌디 피해를 입은 롱아일랜드 등 근해 수산물 가격이 크게 인상됐다면서 뉴욕 뉴저지 일대 항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어선이 활기를 띠면 다음 주쯤에는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럽,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다음 주 물건이 도착하면 물량과 가격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8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가 12월 5일에서 10일입니다. 현재 등록자들은 199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한인단체들은 등록자 전원이 불편한 험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에 등록을 마친 재외 선거인들은 투표 당일 교통편에 대해 걱정입니다. 진승엽 선관위원장은 지난 9일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위해 교통편 제공이 효과적이라며 무려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재외선관위가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한인 마라톤 클럽 등 동호회 회원들과 벌이고 있는 거리 캠페인의 인원을 늘려 포스터나 전단지를 이용한 투표 참여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새누리 뉴욕위원회도 선거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 참여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정재건 위원장은 위원들을 비롯해 등록한 사람들을 타깃으로 전화나 SNS 등을 이용해 독려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세계 한인 민주회의 이경로 대표 역시 뉴욕 민주연합 명의의 선거 참여 TV 광고를 내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캠페인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공화당은 이제 더 이상 반이민 정책을 고수할 수 없게 됐는데요. 히스패닉계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고 인식한 공화당이 방향을 바꿔 이민개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연방의회가 1,200만 불법 체류자들의 합법신분 부여를 골자로 한 포괄 이민개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포괄 이민개혁은 2년 전 불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히스패닉계의 몰표가 민주당으로 쏟아지면서 공화당은 반이민 정책의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어제 CBS 방송에서 공화당의 지난 이민 정책은 히스패닉 사회와 커다란 벽을 쌓았다고 지적한 뒤 2년 전 불발됐던 포괄 이민 개혁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히스패닉계 표의 70% 이상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집중됐습니다. 한편 이번 이민개혁 논의에는 1,2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지위를 보장하는 사면안과 불법 이민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 경비 강화, 종업원들의 합법 신분 의무화, 현행 이민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시민권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빨라졌던 시민권 취득까지의 기간이 다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권 취득까지 평균 6에서 7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9일 발표한 시민권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1에서 2012 회계년도에 접수된 N400은 89만 9,162건으로 전 회계년도와 비교해 19%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민권 신청 계류 건수는 39만 1,803건, 2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신청 등 일반 업무가 아닌 심사 대상 서류가 크게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일반 이민 서류도 16% 증가한 531만 1,071건이 접수돼 역시 계류 건수가 13%나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민서비스국은 더 많은 서류를 처리했지만 업무량 폭증으로 적체가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도 점차 늘어 2년 전만 해도 4개월 미만이 걸리던 시민권 취득 기간이 지난해부터는 점차 길어지기 시작해 현재는 6, 7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퀸즈 필드 오피스 경우에는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까지 떨어져 N400의 경우 6.9개월, N600은 무려 10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다단계 업체 지크리워드사의 법정 관리인이 투자 수익 회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먼저 투자 회수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불응하면 강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투자자 수천 명에게 피해를 입히고 6억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 혐의로 폐쇄된 온라인 다단계 업체 지크리워드사의 법정 관리인이 이익금을 분배받은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자금 회수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정 관리인 케니스벨 변호사는 최근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에서 현재 총 80만 명의 투자자 명단을 확보한 상태로 이 중 투자금보다 많은 이익을 올린 10,000명 중 1,200명에게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1,200명에게는 자의적으로 반납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할 예정입니다. 벨 변호사는 또 안타깝지만 모든 피해자들에게 돈이 배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전체 피해 금액 6억 달러 중 지크리워드사의 동결 자산 3억 달러를 제외하면 나머지 2, 3억 달러는 약 10,000명의 투자자에게 배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식 요리 프로그램 캐서린의 한국 키친이 공영방송 PBS를 통해 방영됩니다. 캐서린의 한국 키친은 김치를 비롯한 유명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류 사회가 한식에 관심을 갖도록 구성됐습니다. 이미 3번째 시즌까지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한국 음식은 물론 정서와 문화도 다룹니다. 캐서린의 한국 키친 시즌 4 첫 방송은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세상은 이래서 공평한 걸까요? 어떤 사람은 살을 빼려 해도 어렵고 어떤 사람은 살이 찌지 않아 걱정입니다. 살이 쉽게 찌는 분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15살 매기. 체중을 20kg 정도 줄여 교내 운동 시합에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살 빼기를 위한 첫 단계는 탄산음료 끊기. 매일 설탕이 잔뜩 들어간 탄산음료를 1리터씩 마신 게 체중 증가의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Sugary beverages can affect body weight quite quickly. Perhaps more so than any other single food product.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은 비만 청소년들에게 1년간 탄산음료를 끊도록 해봤습니다. 대신 물과 같은 무열량 음료를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탄산음료를 마시는 청소년들보다 체중 증가량이 평균 2kg 더 떨어졌습니다. Such massive doses of sugar in liquid form may completely undermine the body's ability to regulate its weight. 유전적으로 살이 찌기 쉬운 사람은 탄산음료를 자주 마셨을 때 비만이 되기도 훨씬 쉬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ut if they did drink soda, there was about a 300% risk of becoming obese. 따라서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면 탄산음료를 더욱 멀리해야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농무부는 푸드스탬프 확인 기기가 정상 작동될 때까지 오프라인 푸드스탬프 바우처를 사용해 푸드스탬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바우처에 고객의 푸드스탬프 정보와 구매 액수를 기입, 사인을 받은 후 JP모건에 15일 내에 클레임하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푸드스탬프를 받는 업소들은 핫푸드를 푸드스탬프 소지의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내일 1시 재난보험보상 설명회를 개최해 샌디 피해 한인 피해자 현황 파악과 피해자 돕기에 나섭니다. 설명회는 건물재해 복구 전문가 마틴 조 씨를 강사로 초청해 재난 관련 보험과 보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피해 한인이 재난지원기금을 받는 방법, 나무가 집을 덮쳤을 때, 지붕에 물이 셀 때 등
어떻게 보험사와의 분쟁을 해결하는지 등이 소개됩니다. 포트리 학교는 허리케인 샌디 피해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발생한 6일간의 수업 공백을 만회하는 방안으로 봄방학은 줄이고 겨울방학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학교는 이미 산하 6개 학교 중 5개 교에 각종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개학일을 예년보다 늦췄고 2월로 예정된 한 주간의 중간 겨울방학도 이틀로 줄였으며 폭설에 대비한 스노우데이도 기존 3, 4일에서 올해는 하루만 배치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최근 공개한 2005에서 2012년 한국 국적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뉴욕 일원 교도소에서 한국으로 이송된 수감자는 여성 재소자 1명뿐이었습니다. 뉴욕 일원 수감자들은 자신이 원할 경우 한국 이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재소자들은 한국으로 이송될 경우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모두 전과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쌀쌀한 가운데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으나 기온은 점차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역시 맑겠으며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